오늘은 이제 2회차입니다. 우리 136회는 2회차고, 전기수 들어오신 분은 이제 9 플러스 2니까 11회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 어제 설명드려서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2번 봅니다. 2번. 2번을 보시면은, 자, 교재 다 펴졌죠? 1페이지에 밑에서 2번. 가운데 쭉 봅니다. 경매에서 최후의 돈 버는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요, 낙찰을 받고 그냥 대파는 경우는 거의 90%죠. 90%인데 가공을 해서 팔면은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납차로 제목에 보듯이 경매에서 최후의 성자는 가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한 16개인가 지금 면하는데, 그 낙찰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가공을 잘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막 이 정도 같으면은 잘했다 싶은 거. 여러분이 지하 2층 낙찰 받아서 돈 버리겠어요? 쉽지 않죠? 6천에 낙찰 받아서 한 달에 월세를 250 받는다. 그럼 괜찮은 거죠? 지하 2층인데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이제 넘버 1이요. 낙찰 후 가공을 잘한 멋진 사례 1번을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농지를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커피점을 바닷가 앞에 만들려고 하면은 땅값을 비싸줘야 되겠죠. 그죠? 줘야 되는데, 이 땅이 32평입니다. 32평에 1층에 12평, 2층에 12평. 이런 식으로 커피점 올라간 겁니다. 32평에. 그럼 32평은 뭐 덩치가 큰 거 이 땅입니다. 조그만 거 있죠. 돌고래, 달, 보드레 그런 거 있죠. 요 땅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우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고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 여기에 경매 오니까 사면은 주차장 확보는 필요가 없죠. 뭐 공짜 주차장이 뭐 200평, 300평, 200평 붙어 있으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요 사건은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이 어디 갔노? 사건 번호가 이게 안 보이네. 자, 안 보이면은 이게 이제 석공리이거든요. 자, 봅니다.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독션 가서 주소만 알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찾습니다. 경매 검색, 그죠? 경상남도에 뭐 조금 알겠죠. 합포구 구산면입니다. 구산면에 이게 이제 석공이라 큰 데인데, 자, 여기서 물건 현황의 전체 보기 제일 위에 누려봅니다. 이래 보면은 뭐 나오겠죠? 석공리에 그동안 쭉 팔린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4,700만 된 거. 그죠? 자, 잘 보세요. 요거 한 적어 놓으세요. 이 빠졌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넣었는데, 15에 3705에 1번. 물건으로 1번. 자, 여기에 2015에 370 몇 평입니까? 3705에 1번. 자, 요겁니다. 2015에 3705에 1번. 3705에 물건 번호 1번. 그죠? 1번. 자, 2015 타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게, 2006, 자, 32평이죠. 32평 밭전입니다. 조그만한 전인데 요거를 낙찰받아서 2층에 커피점도 만들고 실업자 탈출하고, 그죠? 아담하게 좋죠.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제일 밑에 보면요, 어떤 분이 7분을 샀어요. 7분을. 자,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4평짜리입니다. 4평 반이 토지 지분인데 140만원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 있는 조그마한 땅을 사가지고, 자, 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가지고 뭐 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소송하죠. 이렇게 해서 요걸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경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분 경매를 총 일관하는 거 전체합니다. 자, 4분의 7분을 사가지고 7분의 7 32평을 경매 넣어주니까 22명이 응찰을 해서 4,700에 팔리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땅을 이렇게 보시다가, 땅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요겁니다. 현재 지금 요 땅이었다. 조그마한 요 땅인데, 자, 전자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에 스카이뷰 누르고 플러스를 하면은 뭐 되겠죠? 일단은 흐름이 어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괜찮죠? 느낌상.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느낌상 드라마 세트장이 있고 이게 뭐 보니까 주차장이고 있는 땅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느낌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자, 그래서 요 땅을 이제 봤는데 땅은요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이다. 자, 요렇게 되면요 요거는 컷비좀 됩니다. 컷비좀. 자, 물어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컷비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생산관리 보전관리 컷비좀 안 됩니다. 뭐 된다 해봤자 전원주택 부지 분양 부지 막 그 정도는 되고 소매점 돼. 소매점 일단은 컷비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휴게음식점은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 컷비점은 우리 건축물 대장이에요. 휴게음식점. 자, 이렇게 나와야 돼. 휴게음식점이 된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됩니다. 소매점하고 틀리죠. 휴게음식점하고 틀립니다. 소매점하고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자,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획관리 바로 밑에 생산관리적 중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계획관리 바로 밑에 모텔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계획관리 정도 돼야 아마 되겠지만은 이거는 안 되지만은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멋있는 겁니다. 요 뒤에 보면은 써놨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요 있는데 여기 보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서울, 부산 사람도 단독주택 신축도 허용되겠지만은 더불어서 휴게음식점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뛰었다. 요 근거법은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 보면은 나목이 된대요. 나목이. 휴게음식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틀린 것은 술을 판매할 수 없죠. 판매할 수 없지만은 커피점은 된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32평짜리 농지 우습게 보지 마시고 위치만 좋으면은 이렇게 해서 2층짜리 커피점을 만들어서 마담이 될 수 있다. 그죠?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땅 산다고 한 4천 뭐 200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막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평에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으면은 실업자도 탈출되고 자, 요래하고 이제 팔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주차장도 좋고 막 그래요. 바닷가 탁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농지라도 바닷가에 있는 농지는 잘 하시면은 대부분 수산자원 보호가 많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하나는 여기더라. A는 생산관리지고 B는 요거더라. 그러면 나는 B를 하겠어요. 알겠어요? 커피점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B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좋았다. 작아도.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처음에는 여기 아닙니다. 아니고 11에 54941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거예요. 코로나 되기 전에 우리 수강생들이 한 번씩 제가 여기서 학원 앞에 집합식입니다. 저 부산면에 답사 가실 분은 9시까지 도착하세요. 회비 5만원 들고 이래서 이제 하면은 한 30명이 와요. 그러면 차가 쭉 오겠죠. 그러면 이제 5명씩 태워가지고 한 6대, 7대로 출발식입니다. 자, 구산면 쭉 가는데 그때 한번 요걸 갔어요. 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라고 이 좀 근육형 땅입니다. 그럼 땅이 이제 89평이고 한 90평 되고 건물이 있고 자 이래요. 자, 요거를 수강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 가서 앞에 이제 차를 다 대놔놨고요. 여기 이제 갑니다. 위치를 보면요. 전자지도를 보면 요것도 바닷가 앞입니다. 바닷가 앞에. 자, 바닷가 앞에 여기에 이제 이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집은 이제 서울 사람이 산 집인데 거의 비가 있어요. 요가 주차장에 막 비가 있으니까 요거 한 대여섯 대 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요로 가서 봅니다. 이게 가서 보는데 지금 뭐라 써놨죠? 지금 드래버 카페 강 스튜디오 해놨죠. 자, 지금 한번 볼까요? 로드벨 한번 볼까요? 지금 뭐라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되게 짜셨더라고. 왜 사진 찍냐고. 나 참 너무 잘 지어놔서 사진을 찍었다 했더니 뭐 구시랑구시랑 했다고 보니까 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안에 뭐가 보이죠? 이게 뭐 하나 보이죠? 요게 지금 우리 교재에 놓은 요겁니다. 교재에 놓은 요건데 지금 요래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면 바뀌기 변경 전의 모습은
변경 전의 모습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자,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넣어야 되게 빠졌네. 요거를 이제 횟집이 비어가 있었죠. 비어가지고 횟집이 비어가지고 있었습니다. 횟집이 비어가 있었는데 그때 요 2층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 30명 가까이 올라와서 보면서 요거를 사면은 괜찮겠더라. 일단은 뷰가 좋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닷가가 잘 빈다든지,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여름에 같으면은 수영복 입고, 저기 집 앞마당이 바닷가입니다. 들락날락 하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 모습이거든요. 이리 보니까 여러분들 어쩝니까? 보통 얼굴 찡그립니다. 아이고, 저 뭐 곰팡이 피고 짜고, 저 마구노 사가지고.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결론적으로 요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강스튜디오 결혼식 할 때 이제 촬영 장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에 풀장도 만들고 안에 그 대수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잘 됐다 이겁니다. 옛날에 요 횟집 그죠? 바닷가 횟집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낙찰후 가공을 한 세 번째 사례인데 15에 283 봅니다. 자, 요거를 어느 분이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요것도 하나의 그 같은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인데 전망이 좋고 그래요. 자,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다. 이게 펜션이고 3층은 커피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이강의 펜션, 3층은 커피점, 뭐 1, 2층은 펜션 쓰고 막 이런 장소였습니다. 자,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벤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벤츠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벤츠 S500을 샀는데 세금 대산 2억 900 들어갔대요. 2억 900. 그 나는 300을 찌는 500이라고 이제 종을 샀다 이거죠. 내 거보다.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해갔길래 자, 그래서 내가 이 금액에서 분명히 한 3, 4명은 들어올 거다 생각해서 2억 900을 더 써놨습니다. 쓰는데 보니까 혼자 들어왔어요. 그럼 뭐 그분은 괜히 한테 훈수 들어가지고 2억 더 써버렸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괜히 원장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냥 2억이나 더 써가지고 혼자 그냥 막 최저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랬더죠. 자, 이래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이 진행이 되는데 소유자 쪽에서 찾아왔어요. 소유자 쪽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요거를 이제 돈 내기 전에 요거를 넘구면은 좀 뭐 1, 2, 3억을 붙이셔서 팔아라 이야기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경매를 동의서를 해둬라. 요거를 취하다고 다 하고 해야 되니까 해둬라 하고 이제 대파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보면은 경매가 지금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요 보면은 경매가 지금 보면은 이미 경매가 들어갔는데 신용보전기금에서 그죠? 건저당했죠. 건저당 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요럴 때는 요것만 해지하면 됩니다. 낙찰도 온 게 아니고 요것만 해지해가지고 빨리 법원에다가 건저당 설정 계약서 어디를 빼앗다 그죠? 설정 계약서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은 경매가 취하돼요. 간단한데 그거를 모르니까 낙찰도 온 겁니다. 그 낙찰자가 아니다 이런 물건은 계약 물건이니까 빨리 해서 빨리 했습니다. 대금 내기 며칠 전에 이제 부랴부랴 또 막 내버렸어요. 지급기한이 19일인데 16일 그래서 땡기 막 3일 전에 냈습니다. 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낙찰을 받고 한 며칠 요거를 이제 통지서를 받고 나서 이분의 자제분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돈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었더니 아버지 혼자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 혼자들하고 2억을 더 썼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전화로 온 겁니다. 나한테 왔는데 제가 이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전자지도를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람 달라요. 아파트하고 요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수백 개 있는데 요거는 요 상권은요 요쪽에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고 자 여러분 포트 한번 보세요.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는 전망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지금은 사고 나서 좀 있으면 여기에 우리 영도에 저게 광안대교 가면은 막 조명해놨죠, 밤에. 그것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강화 유리를 깔아가지고 밑에로 가면은 바로 빨 수 있도록, 그죠? 밑에가 보이도록 그래 해놨고 더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2억을 더 쓴 이유는 일단은 전망이 좋으니까 1억을 더 쓰자 했다. 전망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 이게 낙찰자가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막 한 50대 이렇게 만들려고 만든 주차장입니다. 이게 주차장이 전속 넣을까요? 넣을 거. 낙찰자가 얼마나 좋아 주차장이. 자,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로브랜드가 이 개장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뒷문이 개통이 안 돼서 그런데 마산에 로브랜드가 이 개장이 되면서 요 뒷문만 지금 개통이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왔다 이러는 뭐겠죠. 그러면은 이게 콰잉항의 다리. 자, 전국에 계신 분들은 꼭 오시면은 요 콰잉항의 다리에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애가 커피인데 아마 다른 커피 유명한 커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하리수나 뭐 이런 거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뀌는데 요게 좋은 이 전망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도 남해안에서 요 전망에서 덮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억 더 주고 산 거는 이거는 대시에 지장이 안 된다. 지금은 누가 왔는데요, 70억 주고 팔아 그런가 봐. 근데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못 팔겠다. 알겠죠? 바닷가에 어제 내가 등산 겸 창원시 그 기산동에 갔습니다. 기산동에 쭉 거기다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스타벅스 있고 스타벅스 커피도 한잔 먹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게 중격소가 써가지고 앞에 그 보니까 250평인데 25억 주고 팝니다. 붙여놨더라고. 알겠죠? 250평인데 25. 그럼 뭐 평당 거의 막 최소 1000만원씩 받겠다네. 평당 1000만원씩 받겠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못하겠지.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워낙 상가가 아마 수십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되겠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독점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게 써도 괜찮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망이 오는 돈 주고 못 사죠. 우리 서울도 그렇죠. 아파트가 뭐 강남이 보이면은 한강이 보이면은 뭐 3, 4, 5억 더 받는다 이 말 아니고 그죠? 뒤에 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잘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본다 가공을. 자, 요것도 하나 낙찰 잘 된 것 같아요. 콰이강의 다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특히 서울 멀리 계신 분들은 창원 오시면은 꼭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경매 물건을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겁니다. 오히려 요거도 좋은데 요거는 또 더 좋아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공매입니다. 공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토지 신탁 여기에서 이제 공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50억짜리가 이렇게 나와요. 가포동 606에 3해놨죠. 자, 봅니다. 자, 우리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가포동 606에 3 하면은 뭐 나올 겁니다. 이게 옛날에 팔린 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요거예요. 요거는 옛날에 보면요, 옛날에 53억짜리입니다. 53억짜리 일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조금 뭐 복잡하죠. 뭔가 복잡하죠. 자, 가스 충전소 기타 나왔어요. 그래서 가스 충전소 저기 조금 일반인들 좋아하지 않는 혐오 시설입니다. 그죠? 가스 충전소 터지면 죽잖아요. 옆에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금액도 또 53억이고 좀 크다 싶었어요. 넘어갔는데 낙찰되고 보니까 이게 아주 대박 물건이었어요. 이게 낙찰되고 나서 그러면 봅니다. 낙찰된 거는 요 보니까 낙찰은 지금 여기서 30억에 낙찰 받고 3명이서 공동 투자해서 30억에 받고 대출을 80을 받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24억은 대출을 3명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6억을 3명이서 1인당 한 2억 하고 취득세 좀 넣고 이렇게 산 겁니다. 샀는데 30억에 산 게 제가 써놨죠. 30억에 샀는데 300억 주고도 안 팔겠다 하는 이 물건입니다. 예. 자, 봅시다. 어떤 물건인지. 자, 요게 옛날에 버스 종점입니다.
옛날에 시민버스라는 창원의 버스 회사 종점입니다. 종점에 있는 건데 특히 바다 전망이 좋아요. 좋아한데 일반 공업지역 약 한 5,500평이 신탁 공매로 53억이 나왔는데 30억의 낙찰을 받고 80% 대출을 받고 마산에 브라운 핸저 커피점을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 이거 옛날에 버스 주차장이니까 종점이니까 정비소니까 이런 게 문구 그대로 있는데 이걸 그대로 살린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 할 때 살려 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앞에 여기에 이제 가포 우리 도섬이고 그래요. 이 마산항 이 밤에 보면요 이 항구가 홍콩보다 더 좋아요. 홍콩 야경보다도 더 제가 좋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가포동 606에 3 해가지고 우리 다음에 지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보고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당시에 공매 물건이 나온 거는 지금 요거예요. 요 가스 충전소 있죠.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리 갖고 요리 있는데 요리 들어가면은 여기 차를 옛날에 한 100대 정도 승용될 수 있는 이 부지입니다. 그럼 주차장이 좋으니까 일단은 뭐든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들어가면은 브라운 핸즈라고 하는 커피점이 있어요. 여기 쏙 들어오면은 차를 놔놨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전망이 앞에 이게 도섬도 보이고 여기서 이제 마산 항구입니다. 마산 항구. 이 마산항이 쫙 야경에 보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신안에 지점장 때 거래처들 모시고 식사를 합니다. 요 뒤에 주변에 뭐 갈비집 좋은 데 많아요. 빈센터 이런 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쭉 오다 보면요. 제가 보통 코스를 창원 기상들에서 요 오다 보면은 옛날에 여기다가 제가 거의 차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마산항을 좀 쳐다보고 이야기도 담소 나누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데. 그럼 요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공매는 이렇게 됐어요. 공매는 공매를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50억짜리 30억짜리 봅니다. 보는데 이 30억을 파는 이게 기타 일반 재산 해가지고요. 공매에서 이게 보통 신탁 공매거든요. 이 기타 일반 재산은 주로 신탁 공매입니다. 근데 이 신탁 공매라는 자체가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쭉 복잡하게 써놔놨고 기껏 있는 것이 자 우리 온비드 가면은 항시 제가 뭘 본다 했죠? 요거 본다 했죠? 해당 공고보기 자 꼭 눌러서 봤어요. 뭐가 있는가 싶어 봤더니 딱 요거 한 장, 요 하나 뭐 있어요. 뭐 붙어 있어요. 안내장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감정 평가서도 없고 요거 한 장만 딸랑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필지는 많은데 감정 평가도 없으니까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범위도 알 수가 없고 위치도가 잘 없으니까 요거 한 장이 53억 파는 안내장입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는 이렇게 좀 허술해요. 감정평가서도 안 붙여놨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선순위 있든 후순위 있든 뭐 네가 모두 유치권이 있든 임금 채권자 있든 네가 알아서 다 낙찰 받고 네가 하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데 신탁 공매에서는 또 쉽지 않으니까 자꾸 유찰됩니다. 더 유찰되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또 좋은 물건이 막 숨어 있더라. 보석 같은 게 숨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국 토지 신탁에서 53억을 파는데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만 연하고 감정평가서 연하면은 또 더 알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조차 없어요. 그럴 땐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팩스를 넣어달라든지 어쨌든 자우전 잘 복잡할 때 이런 복잡한 것에 보면은 또 좋은 것이 가끔은 붙어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53억짜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넘어가겠죠? 53억 해놨으니까. 그런데 또 작지도 않고 가스 충전소 뭐 이나니까 했는데 용도지역이 좋아요. 여기 우리 교재에 내가 붙여놨는데 용도지역을 보니까 이게 일반 공업지역은요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갈비집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되겠죠? 일반 지역 됩니다. 이 커피점 안 해도 얼마든지 갈비집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시민버스에서 이게 도로가 일이 나오면은 호텔 만들려고 한 부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호텔을 고쳐 지어가지고 도로가 옆에 나오기만 하면은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70억 80억 팔라는 게 못 팔았어요 그 당시에.
타이밍 놓쳐가지고. 근데 공매에서는 이제 30억에 팔린 겁니다. 팔려가지고 지금은, 이게 브라운 핸저, 커피점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낮이고 밤이고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이 전부 다 밖에 놓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앉아서 데크 바다 잘 비니까, 낮이고 밤이고 많이 나와서 요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정말 30억짜리가 정말 300억 주도 이는 안 팔 겁니다. 땅이 5,500평, 5,500평. 작은 땅 아니죠? 바닷가에. 그러고 요 밑에 보면은 옛날에 호텔 부지 만들면서 요로 내려가 보면요. 지하 1층, 2층, 3층이 전부 다 지금 이 밖으로 보는 사무실, 상가로 다 만들어놨어요.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5,000평은 분양이 되겠더라고. 5,000평, 6,000평 정도 밑에 지하 내려가 보세요. 가보면은 이제 밑에 그린시안 시설이 많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분양해먹고. 근데 브라운 핸즈 하면서도 밤낮으로 손님이 가득하고 밑에 이제 그 바로 분양하는 사무실도 많습니다. 그린상가도. 그래서 꼭 마산에 오시면은 브라운 핸즈를 가보도록. 마산에 브라운 핸즈 치고 나옵니다. 브라운 핸즈 커피점 가보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보고, 아 이게 옛날에 30억에 낙찰된 물건이었구나 한번 느끼면서 나도 저런 게 나오면은 하나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연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이런 거 볼 때는요, 항시 용도지역 보세요. 1종 일반 공업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중로, 삼류, 저초, 좋죠? 다 좋습니다. 용도지역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거 보고, 여기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뭐 공인용 산지, 뭐 이런 거 써놔면은 그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고, 벌써 일반 공업지역, 2종 일반 중로, 삼류의 저초, 뭐 이런 놓으면은 이건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루는 닥터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저한테 어떻게 연결돼갖고, 이제 LBA, 한 분, 여자분, 소장을 소개를 받아갖고, 경매 물건이니까, 요거를 취득하면 좋겠다. 연락 온 겁니다. 그래서 닥터 부인하고, 내가 여기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찾아야 됐는데, 13회 300 도입니다. 자, 13회 3008. 서울의 닥터 부인이 요 물건을 탐문했어요. 탐문했어요. 이거 안 나오죠? 여기 있네. 자, 한번 봅니다. 땅은 32평이고, 조그만한 이런 집인데, 요거를 낙찰을 꼭 좀 받으면 좋겠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고, 자, 요거 사라고 여러분 주면은, 주도 가장 힘들겠죠? 안 그래요? 사라 하면은,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꼭 뭐 사라 하는 게 뭐 이상한 거, 저런 거 사라 하겠지만은, 그 닥터 물어봤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했더니, 이제 자기가 옛날에 의사협회에서 뭐 식사를 갔는데, 경주에 단체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 옆에 있는 이 고석궁이라는 데 있대요. 고석궁. 요석궁. 자, 여기 있네. 요석궁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하게 됐고, 이 관광버스 같은 경우 다 쓰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쭉 한번 거닐은 적이 있대요. 이게. 있는데, 보니까 식당 앞에 있는 이것이 됐다. 그 당시에는 이 물건이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별로였는데, 요게 자기가 볼 때는 이런 물건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이게 요석궁에, 여기 보니까, 자, 일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동 최씨 고택 이 단지입니다. 요쪽이. 그죠? 경주에서 많이 알아주는 관광버스가 지나가는 이런 데입니다. 정류소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요석궁에서 식사를 했는데, 만나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고 싶다. 이런 겁니다. 내하고 식사를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식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강 밑에서. 자,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이게 물건이 뭐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요 상태니까 요거를 낙찰받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럼 낙찰받아서 뭐 할 겁니까? 이랬더니 낙찰받아서 자기는 요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가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오뚜기로 딱 갖다 놓으면은 왼쪽, 여기도 왼쪽 위에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요쪽이 왼쪽.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렇게. 그 자기를 바꿔가지고, 자기도, 이제 노후에 저쪽에서 단팥죽도 팔고,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대화도 하고, 재밌게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잘 만드는 거죠. 그죠? 변경후는 여기고, 변경전은, 자, 요겁니다. 요거. 이 집에, 이 집.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잘 그리면은, 요거도 이제 아까처럼, 멋있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로 상권도 유명하고, 요수궁에 이런데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가옥으로 이렇게, 소매점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야 되겠다. 가공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인원이 몇 명 들어왔나 하면요. 몇 명 들어갔어요? 62명, 1700인데 1억 6100 떨어졌습니다. 우리 떨어졌습니다. 6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경매니까 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오니까 뒤타다가 또 보러 오고, 62명이 들어왔으면요, 한 300팀이 왔다 간 겁니다. 그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 집이 낙찰됐는데, 좀 작게 조금 쓴 게 이제 원인인데, 32평이다. 내가 목적이 그럼 평당 50만원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죠? 50만원. 500만원. 32평에 예로 500만원. 1억 6천 됐다. 그럼 그렇게 딱 꼽혀갖고 딱 써놔야지. 야, 이게 1700인데, 여보야, 1000만원만 더 쓸까? 아니지, 1200원 더 써야 되겠지. 이래 하면은 맨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은, 금액도 크게, 과감하게, 주판을 놔가지고 잘 낙찰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요 물건이 화려한, 아까 봤죠? 그죠?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만들었다. 이 물건이 요래 바뀌었다. 그죠? 멋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디벨로퍼가 뭡니까? 디벨로퍼면은 이제 이 리모델링 전문가죠. 우리 학원에, 초청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바꿨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대요. 이렇게. 자,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10의 5일 3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구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 소개를 해줍니다. 사라고.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별로 생각하겠죠? 별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요분은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고요. 일단은 전자지도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했죠. 디벨로퍼니까. 저걸 어떻게 해서, 좀 멋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요건데, 로드뷰를 보면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바꿨어요. 로드뷰를 보면은. 자, 아까 그림하고 틀리죠? 그죠? 자, 아까 그림은 우리가 봤다시피, 요 보면은, 원래 그림은 요겁니다. 요건데, 요렇게 바꿨는데, 2층은 뭐를 바꿨느냐? 2층을, 우리가 보통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중주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자, 이런 거요. 공실 상가 있죠? 공실 상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공실 상가. 그래서 이제 그 3개 층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은 1층을 커피숍으로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 200만원. 2, 3층은 하숙방으로 11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증금 500에 월 50만원. 그래서 한 550 정도. 그래서 이제 월세가 한 750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요. 자, 월세 700불이다. 700을 보면은 곱하기 1을 하세요. 곱하기.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 월세가 700이면 곱하기 100을 하세요. 100을 하면 7억이죠.
7억의 시세는 곱하기 2하면 14억입니다. 14억. 그래서 보통 14억에 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100%다 파는 거예요. 지방은 한 20, 30% 다운셔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다중주택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실상가를 경쟁력을 잃은 공실상가는 뭐를 바꿔놓냐? 다중주택이다. 그럼 이런 겁니다.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상가가 개미놓았어요. 상가가. 근데 주차장도 별로고 보니까 안에 쑥 들어가고 상가로서는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낙찰받아서 뭐 하느냐? 창원대학교 앞이니까 하숙방은 되겠죠. 바꾸는 겁니다. 그게 다중주택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경쟁력이 없는 공실상가를 뭘 하느냐 하면은 정답은 다중주택으로 개념합니다. 그럼 다중주택은 방 안에 싱크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고 공동 세차장, 세척장 이런 상관없어요. 공동 치사장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방마다 싱크대 있는 거는 안 되는데 뭐 원래는 안 되지만은 보통 보면은 많이 좀 때가 있죠. 싱크대가. 우리 수강생들 낙찰받으러 가보니까 진주도 가보니까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은 보다시피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는데 어디 있겠죠? 이게 여기 있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건 잘 아는데 다중주택은 좀 잘 몰라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에 다중주택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일명 하숙방인데 학생 또는 직장인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시설은 안 되는데 공용치사는 허용한다. 연면적이 100평 이하고 3층 이하인 것. 자, 요거도 국토부에서 작년에 보도자료 나왔어요. 연면적이 지금 전세는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정부에서 상가를 연면적을 100평 아니고 200평 해서 층수도 4층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소유자가 4층을 가 있는데 4층 그거는 내가 상가인데 요거를 다중주택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몇 평이라고요? 100평에 3층인데 3층까지만 되는데 200평에 4층까지 해주겠다는 수도권에 전세난이 극심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했을 때 저 돈 안 되네 이럴 때는 어쩐다고요? 다중주택을 고민해 보세요. 다중주택 상가 가는 사람들 평수는 신고는 이제 건축가 해야 되겠죠. 건축가에 이제 건축물 용도 변경을 우리 건축물 갈 때가 있죠.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다중주택으로 되는지 한번 바꿔봅니다. 예? 소방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보니까 문제는 없고 주차장이 이제 어떤 사람은 문제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차장에 맞는 주차장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제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그것만 조금 해결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우리 건축물 대장에 원래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이렇게 다중주택으로도 할 수 있다. 변경을 알겠어요? 다중주택 4호 그러니까 1층에는 4개 2층에는 5개 3층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주택은 현재는 3개층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100평이랬는데 앞으로는 4개 층에 200평까지도 허용하겠다. 수도권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보도자료에 작년 5월달에 보도자료 있어요. 국토교통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가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때 다중주택 쪽에 조금 이렇게 변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9번 봅니다. 9번. 자, 이거는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공매에서 대구 사람이 1억 4,180만 사고 경매에 낙찰을 저한테 대파는 겁니다. 2007에 3588. 여러분이 모텔에 싱크대 들어간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모텔에 쉽지 않죠? 그죠? 야, 모텔에 싱크대가 들어간다 주거가 바뀐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자, 한번 봅니다. 마산의 산호동에
요런 이제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요 시한장 여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데 요거를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잘래 안 들 거라고. 그죠? 그럼 요거를 공매에서 1억 5천 주고 산 사람이 열흘 뒤에 경매장에 가니까 11명이 붙어가지고 2억 3천에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한 1억 9천 정도, 한 5천만 원가 묻고 팔아먹은 것 같아요. 경매날짜인데. 그럼 이 사람은 요걸 갖고 있다가 2009년도에 뭐 법이 바뀝니다. 뭘 바뀌느냐? 모텔에 일반 모텔, 여러분 아는 건 전부 다 99% 일반 모텔이고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게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 그게 신설됩니다. 신설되면서 안에다가 싱크대 넣을 수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은. 싱크대 넣고 하니까 주거가 됩니다. 주거. 그래서 주거가 되고 여기에 들어갔던 우리 수강생하고 수강생이 그 세입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 학원에 수강이 온 게 있고요. 요거 낙찰자가 저한테 수강을 왔어요. 이게 이분은 원래 경매에서 2억 3천에 산 사람입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바꿨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요거를 요렇게 리치비를 바꿨죠. 옛날에 여관이죠. 이 장급 여관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럼 리치를 바꿔가지고 그럼 생활 숙박시설은 뭐냐니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치사시설을 포함한대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생활 숙박시설 분양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생활 숙박시설에 임차인들이 전입을 해서 주택을 봐서 무주택자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비과세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무주택자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자, 여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수강을 왔길래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럼 요거를 물어보니까 8억 5천에 팔았대요. 8억 5천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 냈냐 했더니 10원도 안 냈대요. 자, 지금 우리가 작년 7월 10일 대책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또 양도세가 다음 달 6월 1일 다음 주다 그죠? 6월 1일 되면은 우리가 뭐 단타는 55%가 77% 되고 어땠죠? 그런 세금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데 요거는 10원도 안 내고 되팔았대요.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얘로 2억 주고 샀죠. 2억에서 내가 8억에 팔았다 하면 6억을 남겼으니까 6억 남기면은 최소 내가 볼 때는 한 2억 4천, 한 40% 내야 될 것 같아. 2억 4천. 10원도 안 내더라, 세금은. 안 내고 되팔았다. 그럼 왜냐 했더니, 자,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크면은, 그죠? 점포 딸린 2층짜리 주상 상가 걸린 주택을 주택 면적이 반 이상이 점포보다 크면은 전부 다 1주택 비과세를 한다. 자, 들어봤죠, 우리? 그죠? 이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양도소득세를 10원도 안 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4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생활 숙박시설이 신설됐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진액유동법이다. 14에 1300. 요런 것들이 많아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창원에 우리 지내지만은 이 여관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자, 요런 게 놓으면은 마음속으로, 저기, 자, 봅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전자지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스카이뷰 눌렸습니다. 플러스 하니까, 요게 지금, 그 당시에, 자, 그 당시인데, 요 보면은, 자, 다시요. 자, 이제 선남 섬녀가 놀러 갑니다. 어디? 놀러 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와요. 쭉 가다가 요리 가려니까 아까 그림 봤죠? 족벨로라. 오빠야, 그거 말고요 새로 생긴데 LV 모텔이 있더라.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되잖아, 이게 장사가. 안 그래요?
이 새로 이게 이제 막 모텔에 들어서고 주변에 이렇게 막 들어서면은 이 장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모텔 또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늦게 새로 들었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이게 60평에 한 200평 되니까 요런 거도 4억에 낙찰 받아서 아까 싱크대 넣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만 잘 나가면은, 이게 임대만 잘 나오면은, 자, 우리 소량들도 많이 계시는데 임대만 잘 나가면은 파는데 지장 없죠? 그죠? 예로 두당 뭐 한 10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에 한 40만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20개 같으면 어찌 됩니까? 한 2억에 800 정도 되겠다, 이죠? 한 800, 막 그리 놓으면은 한산 보증금이 총담 한 10억 되니까 20억에 파는 거는 문제 없답니다. 보증금 2000에 월세 800 하면은 환산 보증금 10억이죠. 800만원 곱하기 100 하면 8억이고 2억 다 하면 10억이고 곱하기 200 하면은 20억인데 막 20억에서 1, 25 빼더라도 파는데 지장 없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모텔이 장급 여가입니다. 장급 여가. 이렇게 해서 한 75%의 낙찰을 받고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이걸 뭘 바꾼다고 이거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옆에 새 모텔 막 생기잖아요. 생기면은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면은 아예 과감하게 안에 싱크대를 따라락 넣고 다중 아니 생활 숙박시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요거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항시 정보 공개를 신청합니다. 정보 공개. 정보 공개 뭡니까? 자, 요거를 생활 숙박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잡으니까 어느 정도는 잡는데, 뭐 관공서 특히 요거는 생활 숙박시설은요 주로 이제 위생과 담당이거든요. 잘 배웠어요. 위생과가 담당이고 건축과가 아닙니다. 건축과가 하면은 괜히 골치 아픈 얘기 많이 꺼내요. 가지 마시고 위생과가 있어요. 숙박은 위생과 담당입니다. 그거 가서 생활 숙박 하겠다 그러면은 용전을 줍니다. 뭐 변경신고서. 그러면 써가내면은 자기들 어서 방마다 안에 우리 모텔에 친구는 다 있죠. 욕실 있죠. 환풍기 있는가 그 정도 보고 막 바꿔줬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은 막 큰 문제 없어요. 없는데 괜히 건축가 또 연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는 뭐 주차 대수가 또 어떻고 뭐 짜고 뭐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갖다 붙여. 건축가에서는.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담당이 건축가입니까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죠. 위생과 가서 자 요거를 일반 숙박시설인데 이게 보니까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뭐 신설됐다는데 나도 요리 바꿔서 좀 안에 싱크대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싱크대 다 넣으시고 다 되거든 연락하세요. 제가 한번 보고 훑어보고 싱크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풍기 찾더라고. 환풍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취사시설 다 되어 있고 이러면은 막 자기들이 바꿔주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 공개 신청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예로 의뢰인한테 낙찰을 받으세요. 이게 생활 숙박시 됩니다. 이런 것도 말로 하지 말고 자 정보 공개를 해보니까 여기에 창원시청에서 답이 옮겨온게는 생활 숙박시설을 해준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써도 좋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어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번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숙박시설은 장급을 놓으면은 앞으로 버리지 말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에서는 자연녹지 계획관리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조금 시골에 가보면은 여가는 여가인데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딱 두 개 된다. 뭐가 된다고요?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알겠죠? 요것만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모텔을 검색을 잡으면 되니까 모텔. 숙박시설이죠. 자, 우리 봅니다. 여기 가서 일단 요 제가 찾아놨어요. 어제 막 한번 찾아봤어요. 쭉 뭐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러면 익산을 봅니다. 금이 좀 큰데 익산 이건 유치권에서 조금 금이 많이 뜨는데 유치권이 있고 근데 이런 거는 금이 큰 거고 위에 진해구 이동 이런 게 적당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금액은 좀 크지만은 자꾸 뜨린다 보고 20에 25077 20에 25077
자,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이면 옛날에 이리시죠. 이리시 이런 데입니다. 땅은 116평이고, 자, 이런 겁니다. 뭐고? 뚜벅텔이 뭔가 모르겠다. 뚜벅텔. 그죠? 걸어 들어오는 텔.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간대. 참, 그러면 좀 그렇다, 그죠?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전자지도를 보니까,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고 하니까 이 뚜벅텔이 어디고? 여기구나. 요건데, 오빠야, 왜 요 갈라코노, 여기 새로 생긴데, 이거 뭡니까 또? 해금장 모텔이 있고, 담수 모텔이 또 새로 오픈했는데, 요 깨끗한 데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자, 마음속으로, 아, 저놈이, 여러 25억짜리가 한 7, 8억 떨어지면은, 저거 내가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뭘 한다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용도가 뭡니까, 지금? 딱 됐죠? 일반 상업지역. 아까 시한장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 플러스 일반 상업지역 두 개만 된다면. 자, 이런 거 된다면. 자, 됐죠? 자,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몇 개 찾아낼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익산에도 많이 떨어지고 유치권 조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유치권이 있는데 뭐 대부분들은 승리 망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항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있는데, 자, 요거 봅니다. 사천에 봅니다. 사천에 뭐 적당히 떨어졌는데 20에 3719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3719. 그동안에 보니까 9억 10억짜리가 2, 3억 떨어진 게 많아요. 전국에 많아요. 그게 상업지에 그게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사천에 이를 보니까 사천에 뭐 이렇게 모텔이 나왔는데 쭉 숫자는 좋아요. 뭐 41%막 적당하게 이제 발된 땐 갔는데, 자, 이런 모텔입니다. 이런 모텔이 뭐 V 모텔인가 뭐 있어요. N 모텔인가. 자, 요거는 또 그거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죠? 무인텔 이런 게 좋은 거죠. 보안 유지 잘 돼야 되지. 5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내려다가 아침에 만나면 시끄럽잖아요. 무슨 말인가 모른다 지금. 그래서 모텔이라는 거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올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데 싹 들어가서 뭐 자동으로 착 닫아주고 하는 이런 무인텔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무인텔인데 생활 숙박실 연구를 했는데, 자, 용도지역을 보니까 용도지역이 뭡니까 지금? 자, 용도 해놓은 거 볼게요. 계획 관리지역 안 넣겠죠? 아까 뭐 넣겠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두 개만 되지. 계획 관리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런 건 안 됩니다. 계획 관리는 안 돼. 그럼 요거는 그냥 해봤자 요거는 맨날. 그럼 요거도 만약에 이 숙박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렇게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쫓아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보통 보면은 너무 쫓아내면은 새로 또 신규로 내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소방법이고 뭐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선결을 받아야 돼. 영업허가 선결. 그 뒤에 배우겠습니다. 영업허가 선결을 받아가지고 전 임차인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서 같이 시청이나 구청 가서 위생과 가서 이 사람이 빠지고 내가 이제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결을 받아야 소방법에도 편안하고 모든 게 편안하지. 신규로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자, 자연녹지 모텔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녹지에 신규 모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쫓아내겠다. 내가 3억 주고 리모델 했다 해가지고 허가 받으러 가니까 안 된대. 모텔이 안 나온대. 자연녹지는. 창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상업지역도 모텔 안 주겠단 말입니다. 왜냐 하니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창원이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인데 이 모텔이 이리 많이 생겨 안 되겠다. 소소하려고 하면 해라. 못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창원시장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파인데 자연녹지에 무슨 신규 모텔 허가 나오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모텔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여기 생활 숙박시설은 아까 뭐뭐 된다고요?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된다. 이거 기억 잘 하세요. 그럼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밑에 보면은 제가 써놨을 건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죠. 자연녹지 이것들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약국인데
약국이 경매는 없어요. 약국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인천의 약국은 20억에 낙찰돼요. 20억에. 14에 51369. 자, 돈이 있으면은 20억에 낙찰 받아도 됩니다. 20억에 받아도 돼요. 자, 봅니다. 서구 신곡동에 약국이 나옵니다. 도마도 약국 이게 나오는데, 이게 위치를 보면요, 그런대로 뭐 병원 앞이니까 뭐 좋죠. 이게 보니까 이제 인천 서구의 가도리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뭐 앞에 이게 뭐시 나왔어요. 약국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낙찰가 얼마입니까 지금? 2억이가 20억이가 20억이죠. 자, 돈 있으면 이렇게 받으면 돼. 그럼 우리는 돈이 별로 없죠. 그죠? 2억이면 좋겠는데 20억은 좀 세다 말이야. 20억은 센데, 그 약국은 이렇게 이제 위치가 좋으면요, 막 최하 20억, 요것도 27억입니다. 우리 창원병원 앞에 27억인데, 이런 거는 돈상 받는 거고. 자, 요거 봅니다. 요거는 10억짜리인데 공매에서 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대학약국에 임대 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제 지금 이제 경매 나오면은 이것도 20억, 25억 팔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당시에 10억짜리가 5억에 팔릴 때는 그 당시에는 요겁니다. 이 자동차 뭐 중고점에 갖고 이게 뭐 전시장 이런 거예요. 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받을 때 요것만 생각하면은 높게 쓸 리가 없어요. 그죠? 살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꾼 사람은 최소 월세 10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5억에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그죠? 낙찰 받으면은 대출은 80%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1억은 보증금 받으면 되겠죠? 약국에 받으면 되고, 1억에 월세를 예로 1000만원 받는다 그러면요, 대출을 4억 빌렸으니까, 자, 외웁니다. 대출 1억에 연 4% 하면 한 달에 30만원 생각하죠. 대출이자를. 그러면 4억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 1000만원 월세 받는데 120 빼면 한 달에 880. 지금 2010년도에서 지금 2021년도죠. 요 낙찰이라도 우리 수강하러 왔어요. 한 2, 3년 내에 왔다 갔습니다. 수강 다 필요하고 여러분 선배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답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상남의 공인 소랑 상가를 오래 한 사람 물어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요, 최소 10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은 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 예로 4억이다 그러면은 120만원 빼고 880을 10년 넘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880 받으면 연금은 끝났죠. 여러분들, 우리 목표는 끝나버렸죠. 매달 880 받으면은 아마 세계형 매달 단위도 괜찮을걸, 부부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낙찰 받음으로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출발된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팔룡동 오토 갤러리. 자, 봅니다. 공매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 구독성 가죠. 구독성 가서 이제 이렇게 공매 검사합니다. 공매 검사하다가 경남 어창구 팔룡동 이렇게 뭐 검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때는 보면은 좀 별로입니다. 지금 뭐 살까 말까 자기 혼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낙찰된 거를 보면은 나오는 거 모르겠네요. 자, 금액이 이제 최저가가 좀 크죠. 그래서 한 5억 넘는 거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 지금 나오네. 자, 이거 봅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 요거예요. 요거예요. 대지권이 8평, 건물이 한 40평 이 말입니다. 자, 요래 가지고 10억에서 5억 3,200개 혼자 들어왔죠. 그죠? 자, 봅니다. 이거를 요게 이제 요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요 그림이 오겠죠. 여기 놓습니다. 자,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병원이 있죠. 요 물건은 지금 여기거든요. 딱 코너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여기서 차가 나오면요 1번지입니다. 1번지. 여기에 꼭 제가 이거 자주 이용합니다. 석 달 한번씩 가요. 당뇨 약타로 하거든요. 그럼 요 차를 똑 세운다고. 세우면은 이제 그게 세우면은 이게 딱 지금 로드가 잡힐지 모르겠네. 잘 잡히네. 자, 그 차를 세우면요
이 오른쪽이 파티마입니다. 이쪽이 파티마 병원이고요. 이게 파티마 병원이거든요. 그럼 이 차가 딱 오면은 바로 이쪽에 요 차서가 있죠. 이쪽에 또 여기 요거 여기 이제 우리 공매에서 5억 3천에 낙찰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지나가면은 알아야 돼. 아, 저게 옛날에 공매에서 5억 3천에 낙찰 받아서 월세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자리다. 부럽다. 알겠죠?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처음 낙찰받을 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보여주면은 답사도 그래요. 차 가지고 씩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 나 봤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자꾸 3번 4번 봐라 하는 거는 차를 멀리 치워놔갖고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도구를 하면서 이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씩 차로 가다가 저거 나오겠구나 알았다 그거 씩 옵히고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부동산 살 때는 면밀금 돼요. 월세가 얼마 되는지 주차가 잘 되는지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월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죠?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도. 자, 넘어갑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 공실에 있는 상가 많아요. 학원 같은 거. 이렇게 막 전용이 70평. 이런 게 많아요.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건 번호가 어디갔나? 여기 있네. 09-2494. 이 고시원을 만들었습니다. 고시원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30 몇 개를 만들었는데, 자, 봅니다. 요 보면은, 전용이 88평이다. 전용이, 88평인데, 그림을 보면은, 뭐, 지금, 이게 꼭대기층입니다. 꼭대기층에 이렇게 쭉 안에 88평의 건물이 있어요. 예? 여기 602호께는 아마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인데, 요거를 이제 법인 명의로 봤습니다. 법인 명의. 자, 낙찰을 개인 명의 받으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은행 지임자입니다. 연봉예로 한 1억 5천 돼요. 또 월세도 한 1억 5천 받아.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되겠죠? 3억 아닙니까? 3억 누계로 따지면은 3억이니까 세금, 지금 5월 30일 내일 모레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소세가 엄청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월세 받는 거를 배우자한테 돌려놓으면은 내 봉급은 1억 5천은 별도고 배우자는 또 1억 5천 가지고 세금 내면 되고 그럼 더 부드럽겠죠? 세율이 낮다, 세율이. 우리가 일반 세율, 누진세율이니까 금이 크면은 높고 낮으면은 좀 작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것도 법인을 만드니까 법인 만들면 또 좋은 건 뭡니까? 대출이자 뭐 등등등등 뭐 인건비 뭐 빼기가 또 좋겠죠? 경비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비 처리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명의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매출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자, 그래서 수강생 낙찰받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소방법에서 굉장히 자기가 코에 당했대요. 고시원 만들려고 해봤더니 소방법에서 2종 근생인데요. 이게 자, 요거 낙찰받아갖고 이렇게 바꿉니다. 민들레 고시대. 잘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공실은 공실 상가는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고시텔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모든 업종이 그 해본 사람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고시텔 10년 이제 했으니까 연락하면은 잘 알아요. 그 혹시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아까 필요하시면은 요것도 제가 연락 잘 하거든요. 리치빌요. 양수지 안 내고 팔으신 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면은 그 사람 연락 잘 드릴 테니까 같이 통화를 해보면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에 어떻습니까? 고시텔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입니까? 그러면은 그날 여러분 들렁 전화하면은 되게 그러겠죠. 그래서 원장님이 꼭 알고 싶으면은 전화번호를 알려서 알아가지고 또 연락이 되었다. 그러면은 막 제가 또 제 이야기를 꺼내비면 또 뭐 무시 안 하고 답을 잘 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그때 스프링 쿨러가 문제가 많이 됐대요. 요거는 스프링 없죠. 1층이라서 옛날 건물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안 된 거를 많이 원하다. 새 건물, 가급적이면 새 건물이면은 다 돼가 있는데
10년이 넘은 거는 스프링쿨러 여기 안 돼가지고 요 소방법에 통과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 당시에. 근데 쉽게 말하면 1층부터 뭐 동의서 받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이 상가 넓은 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상남이나 많이 나옵니다. 뭐 80평, 100평 되는 게 많이 나와요. 사가지고 그냥 덜렁 파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위치를 봐가지고, 내가 고시터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수익원을 창출해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목욕탕. 이 목욕탕도 잘 안 팔립니다, 이게. 그죠? 이거 나오면은, 그렇더라 봅니까? 보통 우리 뭐 써요? 목욕탕 끄면은 낙찰가가 30%, 40% 보통 그렇습니다. 낙찰가가. 목욕탕 끄면 잘 안 팔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목욕탕 잘 갑니까? 못 잡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에 임대 보면 그런 데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옛날에 나이 든 사람만 좀 가보지 단독주택가에 그런 사람만 가지 잘 안 가고 수익도 그렇게 별로예요. 자, 요거를 우리 수강에 낮춰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굴뚝 치우는데 이게 한 4천만 가게 된대요. 이 굴뚝 이 부사하고 접히는데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팔았대.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나 했더니 이 목욕탕에 밑에 지하수가 좋은 게 있대요.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물을 뭐 무한대로 뽑아내도 공짜래요. 그래갖고 산 사람은 빨래방 하시는 분 있죠. 병원에 이런 데 막 세탁해주고 물을 막 할 수는 없죠. 거기에서 사가더랍니다. 사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김해 안동에 떨어진 거를 엠페를 사가지고 조금 높게 낮춰봤고 대치도 좀 더 받고 자 그래갖고 이제 5억천에서 6억 5천 파는 게 낫겠죠. 예로 3억 8천에서 6억 5천 파는 것보다는 5억천에서 6억 5천 파는 것이 훨씬 양도 소득세도 부드럽더라.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엠페를 취득해갖고 뭐 파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대파긴 대팔았는데 엠페어를 취득해갖고 조금 싸게 사가지고 잘 파는 사례고요. 자, 밑에 봅니다. 밑에 거는 요것도 지금 그래요. 요게 이제 변한 게 요겁니다. 파크빌로 변했어요. 이게 우리 팔룡동에 있는 뭐 그런 겁니다. 큰 숙박시설인데 목욕탕. 낙찰 전에 목욕탕에서 1층은 옵스텔, 2, 3층은 고시원으로 그림을 그린 사례입니다. 3층. 1층은 옵스텔, 2, 3층은 고시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욕탕을 낙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신 분도 있고요. 자, 또 봅니다. 목욕탕을 자연 녹지지에 목욕탕을 낙찰 받아서 기숙사 고시원으로 개조한 사례. 요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원래 목욕탕이거든요. 목욕탕인데 안에 내용물은 여기에, 써놨죠. 목욕탕 휴게 음점인데, 요거를 기숙사,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요게 고시원까지 가능하고, 모텔은 안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용도 변경이 되는지, 요거를 잘 연구를 해서, 여러 원하는 모텔은 안 됩니다. 모텔은 자연 녹지적이니까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아마 대부분 되는 걸로, 자연 녹지는 일반점 되죠. 술집 팔 수 있는 식당 되죠. 자연 녹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시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하 1층. 전에 아이젠 보러 이 지하에 가면은 대형 호프집, 옛날에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나이트클럽 하다가 대형 호프집인데 요게 이제 3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져서 낙찰받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여기 앞에 맨날 여기 있는 수강생이 앞에 딱 앉아있다가 내 거 맨날 뭐 쓰라는 낙찰 보고 있는 수강생 하나 있었어요. 이 수강생은 나이가 좀 젊습니다. 젊은데 개업을 한 35건 해봤다. 엄청 개업한 친구야, 이 친구가. 자, 이라고 31억짜리를 09에 190을 봅니다. 이 수강생이 낙찰받은 게 지난번에 우리 했죠. 그 창원 트리병 앞에 그 엔진에서 커피 좀 낙찰받은 거 있죠.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가 한 달에 1,000만원씩 효자 생겼다면서 커피 좀 해갖고 돈 벌었던 그 친구입니다. 자, 봅니다. 이 지하가 이름이 이경지인데 여기 있죠. 써놨다. 이 지하가 전용이 570평입니다. 70평이고 31억짜리가
4억까지 13%의 낙찰 받습니다. 자기 매형하고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후회한 게 법인명의랑 받은 거를 뒤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수강을 듣고 나서 그때 법인을 해서 사야 팔아야 되는데 법인은 이제 누적 그게 되거든요. 예로 5년 동안에 내가 스크린 골프장 하면서 인건비도 많이 냈습니다. 뭐 등등등 해서 이게 5년 누적이 있으면은 예로 누적이 15억입니다. 그러면은 15억 플러스 돼도 그만 땡땡하고 끝내고 이런 게 법인입니다. 우리 개인은 틀리죠. 너 얼마 샀는데 4억 3천이에요. 얼마 파는데 30억이에요. 그러면 딱 그만 그 금액이죠. 얼마 샀느냐 얼마 파냐 그거가 따지고 세금을 탁 때리피는데 법인은 계속 누적 손실이 발생이 되면은 그게 플러스 됩니다. 해갖고 같이 플러스 할 때 나중에 팔 때 누적 손실된 거를 그냥 상계.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삽니다. 옛날에 32억짜리인가 그거를 요거를 4억 3천에 삽니다. 원래는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요게 이제 대형 호프점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호프점 변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신한은행하고 조은에 합병이 돼가지고 창원에 5개 점포 직원을 모았습니다. 호프데이 이래가지고 이제 간 날이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요거를 낙찰을 받고 4억 3천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대출을 그 당시에 80%한 3억 5천인가 대출을 받겠고 지금은 대출이 한 20억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건에 많이 대출됐어요. 자, 그래 요 낙찰을 받고요. 받고 요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자, 이 뭡니까 이거? 스크린 골프장이죠. 자, 나이트 클럽이니까 청고 좋다. 그죠? 그게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도 좋아하는 이런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 골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성공작이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골프. 그 당시에 이제 법인으로 낙찰 받는 것을 많이 후회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지하 1층을 낙찰받아서 이렇게 바꾸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 2층부터 자 하나 띄워서 넘어갑니다. 지하 2층은 뭐죠? 16번 봅니다. 16번. 자 16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하 2층입니다. 아까는 지하 1층이고 지하 2층을 낙찰받아서 6,300에 낙찰받아서 월세를 250만원 받고 있다. 09-5816. 자, 지하 2층이면은 좀 어렵죠, 그죠? 참, 이 소방법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지하 2층인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이게, 전용이 130명, 우리 용호동 정우상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이런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이 뭡니까, 이거? 옛날에 오다 나이트 클럽 하다가 놀이방 바꾼 겁니다. 놀이방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요거를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낮은 게, 요쪽에 이제 분수가 생겼거든요. 정부상가 밑에, 막 그 옆에 상가입니다. 창원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 자,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지하가 지금 몇 층이에요, 지금? 2층이죠, 2층. 지하 2층. 이래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고, 자, 요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비를 줄 때 여러분들이, 전 임차인의 영업허가 선결을 받아야 되지 그냥 덜렁 쫓아내면은 어떤 일이 있나 자 봅니다. 그래서 선계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계수를 받을 때는 영업자 지위 선계 신고서 그 다음에 행정처분 등 해갖고 양도 양수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전 임차인하고 세입자 같이 가야 됩니다. 미션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자, 이 선계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영업자 지위 선계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쉬워요. 별 선계니까, 별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뚜뚜뚜뚜 해핍니다. 그럼 일단 낙찰자가 임차인이 없으니까, 낙찰자 앞으로 먼저 선계를 받습니다. 알겠죠? 선계를 받고, 임차인이 세입자 생기면은 또 넘가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냥 셀이 집행관 불러서 쫓아내비면 저서도 기분 나쁘다고 폐업신고 해버리죠. 해버리고 새로 내려가면은 지하 2층에 여러분들이 쉽게 해주겠어요? 온갖 소방법 그러고 지하로 내려가고 이러면은 이 출입구가 2개 아니면 잘 힘들어요. 또 5층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5층 넘어가든지 지하 같으면은 지하 출입구 하나뿐인데 불났겠다 다 죽었겠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2개라야
여기서 못 나오면 여기서 티 나오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뭐 그거 쉬워요. 그래서 지하는 출입구가 두 개인지 잘 뒤다보고 여러분들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허가 선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서류가 1번부터 쫙 붙여놨어요. 그럼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업허가 선계를 받아야 되지, 저기서 폐업하고 내가 신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될 것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래요. 아까 얘기했다. 자연 녹지 지역에 모텔이 나왔어요. 자, 내가 낙찰 받았어요. 서로 합의가 잘 안 돼. 지평간 대동에서 한 500, 1000만 들어가고 쪼까보내 비싸. 그럼 저도 폐업해 비싸. 자, 그러다가 리모델링 3, 4, 5억 주가지고 새로 깔끔하게 갖고 시군청에 갔더니 자연 녹지 지역은 신규 모텔은 허가 안 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억 드는 거. 굉장히 헛구생인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선계받으면 돼요. 자연 녹지라도 옛날에 임차인을 같이 가서, 자, 이분이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만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증 요걸 선계를 받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데 그거를 그냥 막 쫓아낸다고 능사 안 해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쉽게 선계를 받는 쪽으로, 특히 영업 허가증 필요한 거 이런 거, 술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걸 바꾸고 싶더라도 이게 설계가 됩니까? 술집에 술집까지 바꾸는데 웬만한 업종은 되겠어요. 그죠? 그 우리 이제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일종 일바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이 있죠. 그 같이 움직이는 거 뭐 별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이제 폐업을 하고 새로 하면은 시끄럽다 이 말이야. 폐업을 하고 신규로 하려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영업 양도 양수 선계를 이제 받아야 된다. 양도 양수서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 이건 임의 양식이고, 요런 거는 구청의 시청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가지고 같이 가서 옛날에 영업 허가증 반납하고 새로 내 거 좀 내주이소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거 쉽게 되는데, 그거를 시에 막 폐업하고 막 쫓아내고 폐업하고 또 내가 신규를 내고 하면은 그게 어렵다. 자, 그다음 봅니다. 자, 임대입니다. 임대는 제가 하나만 딱 이었는데 여러분한테 이리 봅니다. 우리 공매의 임대대부 그런 거 있죠. 요거를 낙찰을 받으라 했더니 전부 다 입이 삐뚤어졌어요. 갖다 가지고. 원장님, 그 식당 그 10평, 9평 안 된 저거 사가지고 저거 뭐 돈 되겠습니까, 저거? 아이고, 나는 막 포기입니다. 포기. 9명은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더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요 앞에 데크까지 만들어가지고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데크는요, 원래는 공단에서는 요렇게만 임대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 이게. 너가 토지하고 건물 다 주기로 했지 않느냐, 이게 임대하는 거 조건이. 이 건물이 있으면 딸린 토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너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원래 여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인데, 50몇 평을 내놔라, 이거. 이래갖고 데크, 이게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더 쉽죠? 안에 실내는 10평밖에 안 되지만은, 요거까지 합치면은 거의 3, 40평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밖에 놓아서 문산이 더 많거든요. 여러 치맥 같은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맥주하고, 그 다음에 방하고 있는 것도 밖에 놓으면 몰라. 그지? 안에서, 10평 안에서 우찌 무슨 좁은 데서. 그런 게는 이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을 때는요, 낙찰을 받았죠. 이게 한 달에 한 300만원 준다. 1년에 3,500이니까, 한 300 주겠다. 이 낙찰 받아갖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바꿔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가끔 한번 지나다 한번 보거든요. 장사가 잘하고 있는가 보게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들락날락 앞에서 막, 먹고 있고, 해서 많고. 자, 이런 것들이 공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맨날 요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는 짓게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이런 거를 자꾸 가공을 잘해야 되겠다. 자, 요까지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사례. 요거는 한 10분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 30분에 만나겠습니다. 그냥 대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물건이면 더 좋겠다. 아시겠죠? 그냥 막 평범하게 덜렁 사갖고 막 쬐끔 붙이고 팔고 막 그런 것보다는 가공을 잘 하시는데,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 좋은 거 낙찰 받고
수익을 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